국민의힘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일정에 들어갑니다.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 4강에 진출한 경선 후보들의 생각을 듣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동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에 오시고 이제 50일 만에 또 오셨는데요. 먼저 1차 경선 컷오프 통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1차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수권 능력을 좀 제대로 못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좀 있긴 합니다. 경선 주자의 한 명으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요 며칠간에 있어서 토론을 보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토론에 있었던 좀 질라진 질문들도 있었고, 그리고 토론의 포맷 자체가 예능을 좀 따라한 면이 있었는데, 우리 당이 지금 그럴 때는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정책 위주로 정책의 내용과 실행력을 겨루는 토론이 되고 그 결과 경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1차 예비 경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의 이 네거티브 공방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농담처럼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게 좀 자극적인 게 됐던 것 같고. 근데 홍 후보의 도발에 또 우리 한 후보도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어요. 제가 대응은 안 했는데요. 그냥 유치하다는 그런가요? 말씀 정도 드렸고요. 유치하잖아요. 그런 일은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있기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수 정치에 바라는 건 품격일 텐데 품격이 정치 오래 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4강 결과를 보면 아까도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각각 두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이 전망을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뭐 한 후보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런 것보다 이 2대2 구도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비롯된 선거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떳떳한 입장과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후보만이 사실 국민들께 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60%, 70%, 80%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결국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이제 해야 된다. 이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들이 많이 옮겨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가 오늘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선 현장에 가봐도 확연하게 이기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기운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이제 한 후보를 통해 이제 배신자다. 그런 프레임을 많이 좀 작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2차 경선에는 당원이 50%란 말이죠. 여론조사도 50%고. 그러면 아무래도 당심이 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다른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월 3일 10시 반에 그러면 계엄을 막지 말았어야 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계엄했어도 막을 겁니다. 민주주의자고 공화주의자고 보수주의자라면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정말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신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일선에 나가봐도 현장에 나가봐도 네. 그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은 제가 이길 후보고 이길 후보로 뭉쳐야 된다라는 마음이 지지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영남 지역도 많이 다니셨어요. 뭐 야유도 맞은 적 있으시죠? 요즘 최근에 제가 며칠 다닌 네. 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직접 느끼신 거는? 좀 놀랄만한 변화를 많이 느꼈는데요. 네. 제가 대구, 경주, 그리고 포항, 그리고 포항의 뭐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예고 없이 갔었어요. 근데 과거에 총선이나 당대표 경선 때 저에게 열광적으로 모일 때 그 상황보다 더 뜨겁더라고요. 그런가요?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경북대학을 다니고 예. 한 달 제가 이제 앵커님 뵙고 그때 조금 활동을 시작할 때가 50일 됐죠. 예. 그 즈음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표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요? 거의 없고 오히려 열광적인데 다만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총선할 때하고 거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절실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꼭 이기라고 그런 주문을 하고 명령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제가 어깨가 무겁고 더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지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당의 상황 내지는 이 당원들의 상황, 지지자들의 상황이 계엄의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의 변화, 현장에서 상황의 네. 변화, 지지자들의 상황의 변화, 예. 계엄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모이는 지지도 그 반증이고요. 다만
바다는 끝까지 건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90% 건너고 와서 거기서 바다에 빠지면 그건 바다를 건넌 게 아닙니다. 예. 끝까지 건너야 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내지는 뭐 지금 윤석열 신당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 당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은 많습니다. 우리 한 후보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보고 우리의 지지층과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당적에 관한 말씀은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지금 좀 늦은 얘기고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 신분도 아니시고 당원의 신분이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뭐 저희가 당적을 박탈하니 많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12월 12일 날 대통령 신분으로 계실 때 윤리 제소를 당대표로서 지시했었고 그때는 대통령 신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당과의 절연이 꼭 필요하다고 봤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와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11시간 만에 30억 가까운 후원금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시면서 소감 말씀하시면 좀 울컥하기도 하셨고요. 요즘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좀 과자도 먹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그때 후원금 모였을 때와 지금의 그 영상 내놓는 거에 대해서. 뭐 라이브 방송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일정이 있었는데 날씨 때문에 취소하면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계셨는데 이제 미안해서 한 거였는데요. 과자 먹으셨죠?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보다는 저런 사람에 가깝거든요, 평소에. 예, 그런데 이런 모습을 좀 좋아해 주셔서 이걸 왜 좋아해 주시지? 좀 의아하긴 하고 네.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전에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만약 장점이 있다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생각과 말과 인간 한동훈으로서의 생각과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예. 재밌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30억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돈을 다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 예전처럼 제가 압도적인 뭐 60%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일 후보도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처럼. 네네.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모은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보수정당.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못 모으고 계실 거예요. 보수정당 쪽에서는. 그런데 이거 모으고 11시간 만에 모이는 거 보고 뭐 이재명 대표보다도 훨씬 빨리 모이는 예. 거잖아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이게 제가 진짜 한시도 한눈 팔고 한시도 나태해질 수 없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정말로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나서서 저를 통해서 이기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마지막 변수로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그리고 단일화 관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금은 우리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경선을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본선에서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경선을 치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의 뭐 대관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전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나중에 뭐 하자 이렇게 한다면 이 경선 자체를 상당히 희화하게 만들 거고 이 강점을 없앨 겁니다. 네. 저는 우리 모두가 이기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줄로 왜 한동훈이냐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저는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시대 교체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31번 한 이재명 후보 모두를 교체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그 두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후보입니다. 제가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